혹시 여러분 이런 사람을 혹시 길 가다가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옷 대신 박스 이담 아나운서. 구멍을 이렇게 크게 뚫은 박스를 입고 있는 여성이요. 지난해 10월에요. 홍대 거리, 사람 많은 데잖아요. 또 압구정 거리에 나타났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모습입니다. 거의 나체 상태로 박스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해서 박스녀다, 나체 박스녀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행인들에게요, 자신이 입고 있는 이 박스 안으로 손을 넣어서 본인의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공연 음란 지금 이런 혐의로 장면인가 봐요. 어머머머. 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박스에다가 본인 팔과 머리가 나오는 것 말고도 구멍을 더 뚫어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어머나. 근데 어제 이것과 관련해서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검찰이 이 여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행위를 기획하고 촬영까지 해서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이 있는데 각각 징역 1년 그리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네. 이 여성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요? 먼저 한국의 고루한 성문화를 깨자는 재밌는 퍼포먼스를 해보자라는 제작사 대표, 소속사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재밌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해본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퍼포먼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평소에 이 여성은 남자가 이제 상의를 탈의를 하면은 그건 아무렇지 않고 왜 여자가 벗으면 처벌을 받는가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깨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는 설명이 마음에 들어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참. 왜 여기에다 갑자기 남자가 어떻게 하면 왜 남자 여자 또 성 문제를 끌어들여요? 아니 근데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일종의 자신의 행위 예술이라고 믿고 이제 시작했다는 걸 생각하고 시작했다는 건데, 아니 근데 지금 뉘앙스가 보면 자신의 행동이 재판까지 간 것 자체를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보면. 네, 굉장히 뭐 당당하다는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행동은 표현의 자유다. 공연 음란죄라고 생각 안 한다라고 하면서 아 그럼 본인 생각이죠 그거는. 만지는 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공연 음란죄인가라고 물으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에 팔다리만 노출했고 행인들한테 궁금하면 손을 넣어보라고 했을 뿐 직접 만져보라고 요구하진 않았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참 보세요. 다시 한번 보기. 이게 어제 이제 결심 공판 검찰이 구형하기 전에 마지막 이제 이 얘기를 듣는데 피고인 신문 때 보세요. 당시 팔 다리만 노출했고 행인들에게 궁금하면 손을 넣어보라고 했을 뿐 직접 만져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아니 말장난하는 거에 뭐예요, 최진봉 교수님? 저는 이 해명이라고 내놓은 해명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가 할 말을 하고 싶은 말이나 뭐 표현할 수 있는 건 표현하는 거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나 사회적으로 옹인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설 때 그건 표현의 자유 범위가 아닌 겁니다. 네. 남을 예를 들면 혐오하거나 네. 남이 뭐 불쾌함을 느끼는 행동을 하는 걸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자기가 표현의 자유로 다 벗고 다닙니까? 그러면 물론 박스로 가렸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걸 보고 불쾌하거나 상당히 기분 나쁘게 느끼거나 지나다니면서 저걸 보고 너무 기분이 상하는 일이 계속 여러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하면 그건 표현의 자유를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연 음란죄로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걸 표현의 자유로 얘기하는도 말도 안 되고 이번에 더 황당한 건 언론과 인터뷰 내용이에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어요. 이 여성이. 박스녀라고 불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체가 물어봐요. 아니 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이 신체를 만지면 유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든 자기가 자기가 있는 누군가 신체를 만지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거기에 답변하는 이 여성의 말. 기분이 나쁘지 않다. 내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다.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 모든 남자가 만져줬으면 좋겠다. 아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아유.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아유. 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이게 이 여성은 이런 행위를 통해 인지도를 올려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인 채널이랑 유튜브 채널에 방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들어와서 슈퍼챗도 해주고 뭐 구독도 하고 이러면 광고가 붙고 이러면 돈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인 게 아닌가 그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 검찰 측이 그래서 그러면 그거 이익 얻어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 그랬더니 기부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검찰이 물어봐요. 가장 최근에 기부한 게 언제냐고 묻자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결심 공판이에요. 어제 이제 검찰이 이제 구형을 하는데 아직 선고는 안 이루어지고 결심 공판하기 전에 장윤 변호사님 뭔가 그래도 최후 진술은 들을 거 아니에요. 이 박스녀의. 그렇죠. 네. 일단은 좀 혐의 자체는 다투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본인이 이렇게 재판정까지 서게 될 줄은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법정에서는 이런 행위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 여성의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불쾌감을 끼쳤을 순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밝히면서도 음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법리 검토는 좀 충실하게 재판부가 해서 이 피고인들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최후적으로 이 변소를 펼쳤습니다. 네. 이 재판부는요, 행위가 음란 행위인지 여부가 아무래도 법리적인 평가가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로 지정했습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이 여성은요, 이른바 일명 박스녀로 불리는 이 여성은 자기는 이 행위가 앞서 자기가 실컷 얘기했잖아요. 뭐 표현의 자유다고 얘기했지만요. 자기의 자유만 생각했지. 보세요. 그 길 가다가 만약에 부모 손잡고 나온 아이들이 지나가다 보면 경기를 일으킬까요? 어머, 엄마,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해를 끼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공연음란죄라는 그런 혐의를 만든 이유도 바로 그런 점입니다. 길거리에서 모든 남녀노소가 함께 있는 장소에서 모두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공공성이 해침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그러니까 그 노출했을 때 모피, 예를 들어서 동물의 모피를 입지 말자. 네. 그런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언론의 어떤 그런 그 집중을 받기 위해서 옷을 벗는 행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성인 컨텐츠를 팔기 위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더욱더 말이 안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무리 이분이 뭐 정당성을 이야기하더라도 또 다른 재판에서 마약 혐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마약을 실제로 구매한 혐의로 지금 기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연계가 되면서 앞에 얘기했던 그런 정당성마저도 뭐 조금이라도 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여지마저 없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사법부가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를 12월에 재판이 열려요. 그 재판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